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 10배씩 커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 우주는 이런 상상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부터 가장 먼 별까지의 거리를 재다보면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규모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경이로운 우주의 진짜 크기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 기술이 만나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은 얼마나 클까였습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은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반짝이는 점들이 얼마나 멀리 있을지 궁금해했죠.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비한 커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낮이면 푸른 천으로 변하고 밤이면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검은 막이 되어 저편의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단순한 상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는 남쪽 시에네라는 도시에서 들려온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날 정오가 되면 그곳의 깊은 우물 바닥까지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쬐어 전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반면 자신이 살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수직으로 세운 막대기가 분명히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대지가 평평하다면 아주 멀리 있는 태양빛은 모든 곳에 동일한 각도로 비춰야 했을 텐데요.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둥근 구 위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긴 그림자 각도를 정밀하게 재보니 약 7.2도 정도였죠. 이는 완전한 360도의 50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후 50배를 곱했더니 놀랍도록 정확한 지구 둘레가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과학적 측정이었습니다. 신화나 추측이 아닌 논리와 수학을 이용해 우리가 사는 행성의 실제 크기를 알아낸 것이죠. 이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이 거대한 구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둥근 땅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반짝이는 점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것은 지구 둘레를 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림자나 걸음수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었거든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천체 관측 기술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정밀한 측정 도구들이 만들어지면서 별들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구만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다른 천체들도 자신만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과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발견되면서 우주는 더 이상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기계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성들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왕성의 존재까지 수학적 계산을 통해 예언할 수 있었죠. 이런 성공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핵심 단서는 시차라는 현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눈앞에 들고 한쪽 눈을 감았다가 다른 쪽 눈을 감으면 손가락의 위치가 배경에 비해 약간씩 달라 보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생기는 시선 변화를 이용해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까지의 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지구 공전 궤도의 지름을 기준선으로 삼아도 가장 가까운 별의 시차각은 한 초각의 몇 분의 1에 불과했거든요. 이는 서울에서 부산의 동전 하나를 바라볼 때의 각도보다도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만큼 별들이 상을 초월하는 거리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었죠.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만큼 빠른데 그런 빛조차 4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니요. 이 거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0조 킬로미터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별들의 실제 크기와 밝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은 점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거대한 별들이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태양보다 훨씬 작지만 극도로 뜨거워서 강렬한 빛을 내뿜는 별들도 있었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극단적인 환경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천문학적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년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진공 상태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죠.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보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4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곧 과거를 보는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10광년 떨어진 별을 보면 10년 전의 모습을, 100광년 떨어진 별을 보면 10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망원경은 시간 여행 기계나 다름없죠. 더 멀리 볼수록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별들 사이의 공간이 거의 완벽하게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진공 상태보다도 더 텅 빈 공간이죠. 1세제곱센티미터당 수소 원자 몇 개 정도만이 희미하게 떠다니는 정도입니다. 우주는 물질로 꽉 찬 공간이 아니라 거의 완전한 공허 속에 드문드문 떠 있는 별들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이 정말로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진공 상태에서도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에너지의 요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또한 중력파, 전자기파, 중성미자 등 다양한 형태의 복사와 입자들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다니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인 셈이죠. 이런 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는 우리가 그 거대한 별들의 섬 안쪽에서 바라본 단면이었죠.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이 별들의 도시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 넘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나선팔들이 아름답게 뻗어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나선팔 중 하나인 오리온팔의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해 있죠.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변두리 지역입니다. 은하 전체가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고체처럼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약 5천만 년에 한 번씩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이를 은하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 이후로 지구는 은하를 한 바퀴 돌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은하조차 우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 우리 은하와 별개의 독립된 은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우리 은하보다 더 큰 또 다른 별들의 섬이 있었던 거죠. 이 발견은 우주관에 또 한 번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은하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마다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별들이 들어있으니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변의 모래알 개수보다 많다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상 모든 해변의 모래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죠.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허블은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했죠.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표면의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관측 결과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더 작았을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시작이었죠.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서 급격한 팽창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측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138억 광년보다 멀리 있는 천체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138억 광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는 빛을 보낸 당시에는 훨씬 가까이 있었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우주 팽창으로 인해 현재는 약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 후 처음으로 투명해졌을 때 방출된 빛의 잔해로 현재는 극도로 낮은 온도의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주 전체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측함으로써 초기 우주의 상태와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20세기 말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신비한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우주론에 새로운 수수께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우주 전체 에너지의 6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우주의 구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일반 물질은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7%는 중력으로만 존재를 알 수 있는 암흑 물질이고 68%는 앞서 언급한 암흑 에너지였죠. 결국 우리가 아는 우주는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암흑 물질 역시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빛을 내지도 흡수하지도 않아서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려면 보이는 물질보다 5배 이상 많은 질량이 필요한데 그 부족분을 암흑물질이 채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은하단 내에서 일어나는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서도 암흑물질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현재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하려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초정밀 검출기들이 암흑물질 입자와 일반 물질의 충돌을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만약 이런 실험이 성공한다면 우주의 구성 성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발견들은
더 거대한 질문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빅뱅과 같은 현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 각각 독립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다중우주 개념에서는 각각의 우주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별이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원자 자체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기에 완벽하게 조율된 아주 특별한 곳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생명의 존재를 허용하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별들이 너무 빨리 타버려서 생명이 진화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 약했다면 별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정말로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뿐이죠. 그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어서 철학적 사색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우주론이 제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은 우주의 곡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데, 우주 전체의 질량 분포에 따라 우주 공간 자체도 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측 결과로는 우주가 거의 평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평평한지 아니면 미세하게 휘어 있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만약 우주가 닫힌 곡률을 갖는다면 충분히 강력한 망원경으로 한 방향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지구의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구 표면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열린 곡률을 갖는다면 우주는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이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138억 광년 크기의 관측 가능한 우주를 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주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대부분이 비어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기술의 발전도 놀라웠습니다. 갈릴레오가 사용했던 단순한 굴절 망원경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정교한 관측 장비들이 우주의 끝자락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 X선 망원경, 감마선 검출기 등 다양한 파장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함으로써 가시광선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도 발견하고 있죠. 중력파 검출기의 개발은 완전히 새로운 관측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2015년 LIGO에서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언했던 현상을 드디어 확인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아닌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 우주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블랙홀 충돌 같은 극한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발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점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 점 위의 미생물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죠. 적당한 크기의 별, 적절한 거리의 행성, 안정적인 대기, 액체 상태의 물, 자기장에 의한 보호막, 적절한 화학 원소의 비율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주를 이해하려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점입니다. 우주는 수백억 년 동안 진화를 거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이루고, 분자들이 모여 세포를 만들고, 세포들이 모여 뇌를 형성해서 결국 우주 자체를 사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 다중우주의 존재 여부, 의식의 본질, 시간과 공간의 근본적 성격 등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이런 미지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탐구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관측 장비들이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고, 그중 일부는 생명 존재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뜻이죠. 또한 SETI 프로젝트를 통해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국가나 민족 간의 갈등이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창백한 푸른 점 위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극히 드물고, 우리가 아는 한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생명체 거주지가 바로 지구니까요. 이 소중한 행성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지구만큼 생명에게 완벽한 환경을 찾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과 우주선을 통해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만약 다른 지적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종교, 철학, 과학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도 흥미진진합니다. 중력파 검출기를 통해 블랙홀 충돌 같은 극한 현상들을 관측하고 있고,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홀로그래픽 원리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시공간의 근본적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언젠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도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다양합니다. 현재의 가속 팽창이 계속된다면 수백억 년 후에는 은하들이 서로 너무 멀어져서 밤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의 성질이 바뀐다면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해서 빅크런치로 끝날 수도 있죠. 또는 팬텀 에너지로 인해 빅립이라는 극단적 팽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먼 미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별들이 활발하게 빛나고 은하들이 아름다운 나선 구조를 유지하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황금기에 말이죠. 수백억 년 후에는 별 형성이 거의 중단되고 우주가 점점 차가워질 텐데, 지금은 우주가 가장 활기차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헌신한 덕분에 우리는 이 경이로운 진실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에라토스테네스부터 허블, 아인슈타인, 호킹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지식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크기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숫자를 측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깊은 사색을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하면서도 더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는 겸손해지지만 그런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죠.
교육의 중요성도 새롭게 조명됩니다. 이런 놀라운 우주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과학적 사고 방식과 우주적 관점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인류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주적 관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 개발과 탐사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소행성 채굴,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이 현실화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지구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얻은 에너지와 자원, 새로운 재료와 기술들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며 어딘가에서는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우리는 주인공이자 관객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138억 년 우주 역사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미래 우주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죠. 동시에 이 소중한 순간, 이 기적 같은 생명,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